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네, 지금 저기 위에 앉아서 편안하게 보고 계시는 분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목소리 다 들리세요? 네. 지금 저희가 이렇게 어제는 제가 굉장히 그 수원 광교 갤러리 앞에서 하는데 거의 1000분이 저희가 세봤는데 1000분이 넘게 모여서 나 되겠구나 그랬는데 오늘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 계신 우리 김포에 계신 여기 이 유권자분들이 일당백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강용석을 응원하고 지지하고 해주실 걸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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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지금 여러분들만 계신 게 아니라 지금 저희가 계속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 유세마다 방송을 하고 있는데 매 유세마다 동시 시청자가 한 15,000명쯤 돼요. 네.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나와서 시작할 때는 한 7, 8,000명에서 끝날 때쯤 되면 꼭 15,000명으로 늘어가지고 또 그리고 그 매 유세가 합쳐서 또 누적 조회수가 생기잖아요. 처음에 동시 시청자가 15,000인데 나중에 또 보시는 분들까지 해가지고 결국 한 15만 명씩 이렇게 보거든요. 매 유세를. 이거는 이런 지금 수천 명이 나와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그 유세를 한 번 하는 방송을 15만 회씩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건 엄청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맞습니다. 네. 비교 대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김동연 후보나 김문혜 후보나 똑같이 유튜브로 방송하거든요. 그럼 한 200명, 300명쯤 같이 봐요. 동시에. 그러니까 저희가 보는 거에 한 10분의 1도 아니라 100분의 1 정도 보더라고요. 그리고 누적 조회수도 10,000회도 안 되고 몇천 회 수준이고. 그러니까 그만큼 무소속이지만 강용석에 대한 관심이 이게 단순히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맞습니다. 네, 제가 강용석이 10%를 넘기면 대한민국 정치가 바뀐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오늘 지금 10%가 아니라 20%가 넘을 뉴스가 나와버렸습니다. 여러분 벌써 다 보셨죠? 네, 이거 사실은 굉장한 일인데 사실은 선관위에서 이런 일을 가지고 이렇게 빨리 결정을 하질 않습니다.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허위 사실이라고 결정을 한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이게 결정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선관위 홈페이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다 올려놓고요. 그리고 각 지역구마다 그걸 다 붙이고 심지어는 내일 모레 투표하는 날 투표소에다가 입구에 김은혜 후보가 재산 신고를 허위로 했다라는 내용을 그대로 붙입니다. 모든 투표소에. 이건 뭘 의미하냐면 선관위가 이렇게 그냥 바로 결정했다는 건 너무 심각한 허위 재산 신고다. 재산 축소의 정도가 너무 심각해서 이거는 이렇게 붙여도 선관위가 전혀 부담을 갖지 않을 정도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선거가 끝나자마자 선관위는 이 재산 축소 사실을 가지고 검찰에 고발할 겁니다. 그러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해서 김은혜 후보는 처벌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뭐냐면 다른 유세 중에 하는 말이나 아니면 플래카드에 걸리는 것 중에 조금 잘못된 게 있거나 이런 거는 그냥 어떻게 해가지고 한 80만 원으로 낮출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공보는 지금 630만 가구한테 전부 들어간 겁니다. 그 공보 1, 2페이지 있잖아요. 근데 2페이지에 보면 병역 납세 재산 학력 요 4가지만 딱 실게 돼 있거든요. 전과랑 병역 납세 전과 학력 이런 거가 들어가는데 이 사실에 허위가 있으면 제가 선거법 사건을 수십 건 해봤는데 단 한 번도 이 100만 원 이하로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김은혜 후보는 그 재산 신고가 그냥 단순히 그 다봉타워인가 테헤란로에 있는 다봉타워 그거 하나뿐만이 아니라 증권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주식도 축소 신고했고
또 그리고 연립주택 말이 연립주택이지 고급 빌라인데 자기 시어머니가 사는 고급 빌라가 있는데 그거 가격도 한 3억 정도 축소 신고했어요. 거기다가 토론회에서 저는 정말 그렇게 바보같이 대답할 줄 몰랐어요. 제가 그냥 물어봤거든요. 이 재산 신고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막 화를 내면서 자기가 그렇게 되면 처벌받아야 되지 무슨 소리냐고 그러면서 막 그렇게 오히려 저한테 막 화를 냈어요. 화를 막 내면서 그럴 수가 없다고 막 부르르 떨면서 막 그래. 그래서 그러냐고. 그리고 4분의 1 아니냐 그랬더니 8분의 1이라는 거야.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인가 세 번 8분의 1이에요. 8분의 1이에요. 그 8분의 1이라고 한 건 오늘 결정사항에서 거짓말한 걸로 선관위가 결정해버렸습니다. 8분의 1 얘기는.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그 공보상의 재산 신고를 허위로 한 것만이 아니라 토론회에서 거짓말한 거 또 걸린 겁니다. 토론회에서 거짓말한 건 또 얼마나 심각하냐면 굉장히 많은 분이 본다고 해가지고 하는 건데 아주 단적으로 이재명 지사가 지난번 2018년 TV 토론회에서 뭐라고 했냐면 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시키는 거에 관여한 사실 있습니까? 라고 김영한 후보가 물어봤더니 없습니다. 딱 그렇게만 말했거든요. 그걸로 2심에서 300만 원 받았었어요. 2심에서 300만 원. 대법원에서 근데 무슨 50억 클럽을 동원했는지 뭘 했는지 모르지만 그걸 무죄로 받긴 했지만 그 정도로 TV 토론에서 예 아니오만 잘못 말해도 300만 원 받을 정도로 심각한 범죄입니다. 근데 이건 그게 아니라 제가 4분의 1이죠? 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8분의 1입니다. 아닙니다. 8분의 1입니다. 이건 재산을 반으로 뚝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김은혜 후보는 내일 당선될 리도 없지만 혹시 당선되더라도 당선 무효다. 그건 뭘 의미하냐. 김은혜 후보에게 표를 찍는 건 100% 사표입니다. 여보. 김은혜 후보에게 표를 찍는 건 100% 사표예요. 이걸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거 사실 지금 제가 이렇게 유세하는 것도 방송으로 나가고 있고 이렇게 유튜브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하면 저도 처벌받아요. 근데 김은혜 후보에게 찍는 표는 사표입니다라고 제가 주장하는 걸 저쪽에서 고발할 수가 없어요. 왜냐? 그거 고발했다가 진짜로 당선 무효형 나오면 그쪽이 또 무고가 되니까. 제가 어지간히 자신 있지 않으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건데 김은혜 후보에게 찍는 그 표가 사표입니다, 여러분. 강윤서! 지금 이제 우파 유권자들은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느냐. 김은혜가 사퇴를 할지. 근데 뭐 사퇴해라 한다고 사퇴하겠습니까? 절대 사퇴 안 하죠. 사퇴는 안 하는데 그러면 유권자 여러분들이 합리적인 단일화를 해주시면 됩니다. 김은혜에게 찍는 표가 사표니까 강용석에게 찍어서 여러분의 의사표명을 확실하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강용석! 그동안은 강용석에게 찍으면 혹시 이 표는 뭐 의미는 있을지 모르나 이렇게 찍으면 김동연 되니까 김은혜 찍어야 되겠다. 이제 김은혜에게 찍는 표가 김동연을 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또 오늘 제가 뭘 했냐면 어제부터 한 열흘 전부터 그런 얘기가 들려오더라고요. 이준석이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해외로 도피하려고 그런다. 이런 얘기가 여기저기서 들렸어요. 기자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심지어 어떤 기자는 그걸 회사에다가 정보 보고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설마 했는데 며칠 전에는 아주 진짜 유력한 사람으로부터 이준석이 진짜 외국으로 뜨려고 그러는 것 같다. 선거 끝나자마자. 그런 얘기가 들어서 어제 제가 저 유튜브로 방송하면서 내일 아침에 검찰에다가 출국금지 신청을 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어제 유세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랬더니 오늘 11시에 출국금지 신청서를 내겠다고 미리 이제 기자들한테 문자 보내고 했더니 오늘 아침 9시 반에 국민의힘 대표실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이준석이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우크라이나에 간다. 네? 우크라이나에 간다. 이렇게 보도자료가 나오고 그 보도가 딱 나온 거예요. 조선일보, 중앙일보부터 시작해서 쫙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우크라이나를 왜 가요? 아니 이준석이 우크라이나를 왜 가? 아니 이준석이 평소에 우크라이나에 관심이 있었으면 그러면 뭐 얘기가 돼요. 심지어는 그 젤렌스키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그 한국 의회에다가 영상을 보내서 그 의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다 같이 보게 하는 게 있었는데 일본 의회에서는 거의 뭐 70~80% 의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 영상을 다 시청을 했었어요. 근데 이준석이는 그 영상 시청할 때 처음 스타트에만 앉아 있다가 바로 나갔어. 그만큼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20분, 30분짜리 영상, 연설 영상도 안 볼 정도로 관심이 없는 친구가 갑자기 우크라이나에 왜 가? 에? 아시아 정당 최초로 간다는 거예요. 아시아 정당 최초, 무슨 아시아 정당 최초야.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우크라이나 가겠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이건 그냥 우크라이나를 간다는 미명 아래 외국에 일단 나간 다음에, 나 우크라이나 들어갔어요. 그러고는 우크라이나에서 실종, 그러고는 해외 도피. 이런 건 아닌가. 네? 아니 이준석이 진짜 우크라이나 간다고 생각하세요? 네? 도망가는 거예요. 갈 거면 이근하고 같이 가야지. 갔다 온 이근하고 같이 가든지. 그래서 출국 금지 신청서를 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출국 금지 신청은 왜 의미가 있냐면 지난 정권에서 김학의 출국 금지 사건 이런 것 때문에 출국 금지를 시키느니 안 시키니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그 정권 내에 뭐 검사들부터 시작해서 이성윤이라고 서울 고검장 했던 거기까지 지금 줄줄이 사탕으로 몇 명이 지금 기소돼 있어요. 출국 금지를 하니 마니 이런 것 때문에. 그때는 오히려 출국 금지할 사건이 아닌데 출국 금지를 했다는 것 때문에 지금 기소가 된 건데, 이건 제가 왜 출국 금지 신청을 냈냐면 이준석 사건은 출국 금지가 돼야 되는 사건입니다. 충분히 그럴 만큼 그 죄가 큰 사건이라서 출국 금지가 돼야 되는 사건인데, 제가 출국 금지 신청을 하고 본인이 우크라이나로 나간다고 하고 그런데도 만일에 검찰에서 출국 금지를 안 시키면, 그래가지고 이준석이 해외로 도망가 버리면 나중에 그 검사들을 직무유기로 징계를 하든지 처벌을 하든지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결국은 출국금지 결정은 누가 하냐면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해야 되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준석을 출국금지하는 결단을 내릴 것인지 아닌지, 이게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이 제대로 통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시금석이 될 겁니다, 여러분. 강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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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분들은 왜 이준석만 갖고 그러냐고 그래요. 그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이준석과 관련된 거는, 이 사건은 대전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에서 이미 판결이 다 난 900페이지짜리 기록이 있는데 그걸 누가 제보한 거예요. 그 피해자들이. 근데 그 기록 안에 뭐가 있냐면, 이 아이카이스트의 김성진이라는 친구가 한동안 돈 잘 벌 때 엄청나게 접대를 하고 다녔어요. 거기 심지어는 반기문 유엔 총장한테 금두꺼비 선물한 거,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금두꺼비 선물한 거, 이런 거 다 있어요. 그것도 저희가 다 방송하고 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만 문제를 삼은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뭐가 있냐, 송영길, 지금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이자 지금 서울시장 후보인 송영길이 인천시장 시절에 1억 8천만 원어치 그 친구한테 뇌물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준석 고발한 날 다음 날 똑같이 고발했어요. 지금 그 사건도 똑같이 서울지방경찰청 반부패 수사대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일 제가 이준석만 출국 금지를 신청하는 게 아니라 송영길도 서울시장 후보 떨어지고 나면 이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송영길도 도망갈 가능성이 있어요. 네? 송영길도, 이게 지금 수사가 상당히 진척된 걸로 알고 있는데 송영길도 도망갈 가능성이 있어요. 내일 송영길에 대해서도 출국 금지를 신청할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송영길을 이준석만 고발했냐? 아닙니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과 이재명 아들, 뭐 이재명 부인 법카 문제, 뭐 이런 기타 등등 무슨 도박이니 뭐니 뭐 온갖 문제에 관해서 다 고발했었거든요. 그때 고발한 이유는 이재명이 저를 4건이나 고발을 했어요.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받은 만큼 돌려주겠다 해서 4건을 똑같이 고소를 했는데, 이재명도 사실 내일
떨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만일에 그러니까 될 가능성도 있고 떨어질 가능성도 있지만 만일에 국회의원이 안 되면 이재명도 도망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국회의원이 안 되면 도망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이재명은 지금 자나깨나 그 감옥 안 가는 게 이 사람의 지금 모든 목표야. 그래서 내일 송영길뿐만 아니라 그 제가 고발한 그 사건도 또 서울지방경찰청에 있기 때문에 이재명에 대해서도 출국 금지 신청을 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이준석을 노리고 이게 한 게 아니라 이 기록 안에 수많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고 그냥 보도한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준석 무슨 엄마로 지금 행세하고 있는 준석맘으로 불리는 정미경이는 이준석 거 무슨 뭐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가 사건 기록 보지도 않아 놓고 어떻게 알아? 그리고 왜 그렇게 무리한 거짓말을 하나 했더니 본인이 원래 수원에서 국회의원을 하다가 지난번에 서초에 자리가 나니까 거기 공천 신청했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분당을 자리가 또 나니까 거기에 또 당협위원장 하겠다고 신청해 놓은 상태라서 이준석이 거기에 꽂아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준석 눈치에 잘 보이려고 이준석한테 잘 보이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대표와 최고위원이 하고 있는 짓거리입니다. 국민의힘이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서로 적대적 공생관계예요. 적대적 공생관계. 서로 싸우는 것 같이 늘 하지만 사실은 권력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관계인 겁니다. 기득권을 같이 공유하고 서로 선거 때만 조금 싸우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서로 타격을 줄 만한 말은 안 해요. 진짜 타격 줄 만한 말은 안 해요. 이준석의 성상납 사건 민주당에서 단 한마디도 안 했었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상대방 야당의 대표가 성상납을 받았고 금품을 수수했고 했다고 하는데 그게 재판 기록에 다 있다고 하는데 송영길부터 시작해서 말단 국회의원까지 단 한마디도 안 해. 지난 5개월 동안 그랬습니다. 그런데 5월 초에 북한의 우리민족끼리라는 그 대외적인 그러니까 노동신문은 대내적인 거고 대외적으로는 우리민족끼리인데 우리민족끼리에서 이준석의 성상납 사건을 지적을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가 그때 그걸 보고 이제 민주당에서 이준석을 깔려나 보다 위에서 지령이 내려왔다. 아니나 다를까 그때부터 뭐 민주당 사람들이 전부 이준석의 성상납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또 더불어민주당의 진짜 오너는 북한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네? 겉으로는 대표는 자꾸 바뀌어. 뭐 지금 송영길에서 지금은 무슨 묘한 20대 25살 여자하고 윤호중하고 둘이 하는 것처럼 나오지만 실제 더불어민주당을 움직이는 건 북한의 지령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아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단 한마디를 안 하다가 5개월 동안 거기서 딱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그 다음부터는 뭐 밑에 그 초선 국회의원들부터 시작해서 뭐 김남국이니 뭐니 이런 모든 친구들이 다 이준석을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동안은 왜 안 물고 늘어졌어? 그동안은 왜 한마디도 안 했어? 그러다가 이제 와가지고 그걸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국민의힘이 제대로 가려면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성공하려면 이준석이나 저런 기회주의 우파들 그리고 위장 우파들 사실은 하태경 같은 국회의원은 전향했는지 여부도 불분명해요. 네? 전향했는지 여부도 불분명해. 하태경이 원래 문익환 목사의 그 비서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냥 내내 사실은 그리고 무슨 뭐 저 어디야 길림성 거기 가서 뭐 석산지를 했다고 하는데 길림성에 가서 석사를 한 건지 아니면 밀봉 교육을 받은 건지 알 수가 없어. 네? 진짜로 하태경은 저는 솔직히 말해서 하태경은 좌익이 확실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본인도 절대 전향했단 말을 하지 않아. 그런 사람이 국민의힘에서 공천받아가지고 지금 3번이나 국회의원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보면 민주당은 절대 욕 안 해. 당내에서만 까. 네? 당 안에서만 누구 상대방 공격해. 저 같은 사람은 극우라 그래. 네? 제가 극우입니까? 하태경이 극좌지?
예? 예. 네. 내가 누구다? 맞아요. 네. 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그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확실하게 정치적으로 세력화됐다는 것을 보여줘야 국민의힘이 변합니다. 그리고 민주당도 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국민의힘은 그냥 좌파 쫓아가기에 혈안이 돼 있어요. 네? 더불어민주당 쫓아하는 거, 너네가 50만 원을 주면 난 60만 원을 주겠다는 자세로 그냥 어차피 우리가 뭐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닌데 2판 4판이다 하는 심정으로 대한민국 재정이나 경제가 망해먹던 말던 내가 지금 정권만 잡을 수 있다면 뭐든지 하겠다는 그런 식이에요. 네? 아니 김은혜가 TV 토론에서 저쪽에서 뭐 50만 원 준다 그랬더니 제가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건 우파 정당의 후보가 할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표가 아쉬워도 국민을 속여서는 안 돼요. 도민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김남매 두 사람은 서로 누가 경기도민을 많이 속이나 내기를 하는 것 같아. 하나부터 10까지가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이것도 제가 어지간히 자신 있지 않으면 이렇게 계속 유세해서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심지어 제가 TV 토론에서도 이 두 분 공약 보면 남매다, 똑같다, 이름 가리고 보면 구분이 안 된다. 이게 왜 이러냐? 공무원들이 써준 공약 그대로 받아 적어서 이런 거다. 꿀먹은 벙어리 마냥 한마디도 반박을 못해. 왜냐? 자기들 머리에서 나온 공약이 하나도 없으니까. 남이 써준 거 가지고 그냥 공약이라고 하니까 그런 겁니다. 근데 심지어는 어떤 것까지 있냐면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공약으로 하던 걸 그냥 이번에도 또 공약이라고 해놨어요. 김은혜 공약 중에 뭐가 있냐면 과밀학급 해소 이런 것도 있습니다. 과밀학급 해소. 예? 경기도에 지금 과밀학급이 없어요. 학생 수가 줄어서 난리지 과밀학급은 무슨 과밀학급이야. 그 20년 전 얘기예요. 예? 김은혜 보고 어디 과밀학급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라고 해야 돼. 과밀학급이 뭐예요? 한 반에 그래도 한 40명, 50명 돼야 과밀학급이지 30명도 요새 없어요. 요즘은 대개 20명입니다. 초등학생들. 그런데 무슨 과밀학급 해소야. 또 뭐가 있냐? 결식아동 그 밥 주는 거 또 그런 것도 있어. 지금 경기도에는 결식아동은 없습니다. 다만 이런 건 있어요. 부모가 이혼하거나 해가지고 뭐 할머니가 잠깐 맡아 키우는데 우연히 아주 그냥 그런 건 이제 마찰적인 상태라 그러는데 그런 경우는 좀 있을지 몰라도 그냥 계속 결식하는 이런 아동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경기도가 뭔지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그냥 공약이라고 내놓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는 두 사람이 내놓은 공약 중에는 어떤 항목은 제목이 완벽하게 한자도 안 틀리고 똑같아요. 경기 북부의 중복 규제를 철폐 뭐 어쩌고저쩌고가 굉장히 긴데 단 한자도 안 틀리고 똑같아. 제가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게 서로 베낀 거냐 아니면 서로 둘이서 똑같은 걸 베낀 거냐 제가 그랬어요. 근데 말을 못해. TV 토론에서 묻는데도 말을 못해요.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 그러니까 제가 하이퍼루프 갖고 한번 완전 김은혜 후보 뭐라고 했더니 김은혜 후보가 이제 하이퍼루프는 얘기 안 하면서 자꾸 말이 바뀌는데 무슨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이겁니다. 도세가 있고 시군세가 있어요. 재산세는 시군세입니다. 부동산의 취득세는 도세예요. 그러니까 경기도가 걷는 세금이 있고 각 시, 김포시가 걷는 세금이 있는데 재산세는 김포시가 걷는 세예요. 근데 재산세를 면제해준대. 어떻게 면제해줘? 자기가 받는 세금이 아닌데. 자기가 걷는 세금이라야 안 거둘 수가 있는데 자기가 걷는 세금이 아닌 걸 어떻게 면제를 해주냐고요. 그걸 지적했더니 뭐라 그러냐면 김포시가 일단 안 받고 경기도에서 대신 김포시에다 그 돈을 주겠대. 너무 무식해.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예 전혀 모르는 거야. 경기도지사의 권한이 뭔지, 시장의 김포시장의 권한이 뭔지, 대통령이 뭘 하는 건지, 법이 뭔지 아예 몰라. 아예 몰라. 제가 계속 또 그러고 그걸 얘기했어요. 지하철의 연장 같은 걸 얘기했습니다. 지하철의 그 두 후보가 똑같아요. 3호선, 8호선, 9호선, 7호선 이거 연장하겠다. 조속히 확장하겠다.
이 얘기만 계속해.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존 선을 연장하거나 새로운 선을 놓는 식의 그 아이디어는, 방안은 국가철도망 안에 들어가야 돼요. 국가철도망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국가철도망 안에 넣기도 힘들거니와 그걸 넣더라도 한 10년 안에 될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가 없어요. 국가철도망은 경기도만 있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놓고 보기 때문에 그 국가철도망에서 경기도에만 특별히 예산을 때려 부어서 여기만 빨리 조속히 하겠다? 이런 예산은 통과할 수가 없어요, 국회를. 계속 말씀드리지만 경기도 국회의원은 59명인데 나머지 240명의 국회의원들이 전부 이걸 반대해. 왜 경기도에만 특혜를 주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예결산위를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무슨 조속히 연장하고 뭐 조속히 확장하고 이재명은 여기 그 선을 방화역에서부터 또 뺑뺑이 돌려가지고 계양까지 연장을 한대. 그걸 어떻게 해? 에? 그건 국회의원도 할 수 없고 도지사도 할 수 없고 뭐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다른 국회의원들이 다 반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내놓은 건 지선입니다. 경기도 내의 예산을 가지고 경기도지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빨리 조속히 하겠다. 어떻게 하느냐? 지금 김포 같은 경우엔 저희가 원래 그림으로 한 거는 약간 실수가 있어서 선을 잘못 연결해서 방화역에다가 지선을 2개를 꽂으면, 저희 지금 보니까 2개를 꽂아서 역 2개, 역 2개, 4개를 만들면 그러면 김포가 거의 대부분 커버가 되겠더라고요. 김포 지역에 지금 아마 이 50만 인구 중에서 역세권에 해당하는 분이 한 10만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50만 인구 중에. 근데 저 역을 4개를 더 만든다고 하면 아마 거의 대부분의 김포 지역이 역세권으로 편입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능하냐? 서울은 지하철역 1km, 지하철 1km 파는데 한 1200억 정도 든다 그래요. 근데 경기도에서는 그런 보상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훨씬 적어서 역 하나에 1km까지 해서 대충 1000억 정도면 됩니다. 그러면 이쪽 방화역에서 뭐 방화역이 다른 걸로 연장되는 거 그건 언제 될지 모르니까 그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방화역에서 지선을 2개를 이렇게 파서 역을 2개를 해요. 그러면 이쪽 지선 3,000억, 이쪽 지선 3,000억, 2개면 됩니다. 네? 출발을 이쪽 끝에서 하나 출발하면 이쪽 끝에서 하나 출발하고 하는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출발시키면 돼요. 그러면 6,000억이면 충분히 김포 시민 거의 대부분이 역세권에 편입되는 겁니다. 6,000억이 많냐? 많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경기도 예산이 33조 원이에요. 33조 원. 네? 그 중에 사업에다 쓸 수 있는 예산이 한 5조 원쯤 됩니다. 그럼 그 5조 원 중에서 4년 동안 아끼면 되는데 저희가 지금 지선 12개를 계획했는데 오늘 지금 김포 상황을 보고 13개로 늘려야 될 것 같은데 13개로 늘리면 대충 어느 정도 들어가냐면 4조면 돼요. 4조. 근데 그 4조를 전부 경기도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30%는 국비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예산은 그 4조 중에 55% 정도 하면 됩니다. 55%. 그러니까 2조 1,000억 원 정도를 빼면 경기도 예산으로 충분히 2조 1,000억 원이면 13개 지선을 전부 완공할 수가 있는데 그걸 4년에 나눠내는 거니까 1년에 대충 5,500억 원 정도만 지선 예산으로 뺄 수 있으면 13개 지선 전부 4년 안에 완공 가능합니다. 5,500억 원이면 뭐냐면 저 지역 화폐니 무슨 경상원이니 뭐니 해가지고 청년소득이니 뭐니 해서 이재명이 그냥 주민들에게 나눠주겠다고 해가지고 이래저래 나눠준 돈들 그런 거 정리하면 매년 5,500억 원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돈으로 얼마 주겠다, 뭘 하면 얼마 주겠다 이런 헛된 약속은 절대 안 합니다. 대신 지선을 빨리 4년 안에 깔아서 여러분 아파트가 전부 조속히 역세권에 편입되게 만들어 드리겠다. 이런 약속은 제가 자신 있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김포의 거의 전역이 4년 안에 역세권에 편입되도록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강용석! 강용석! 강용석!
여러분 이걸 원하세요. 4년 안에 사는 아파트들이 다 역세권에 들어가서 한 10분이나 15분 내에 걸어가면 다 여기 있는 그걸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 주머니에 1년에 20만 원씩 더 주는 걸 원하십니까? 뭘 원하세요? 네? 역세권에 사는 걸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왜냐? 지금 역까지 가느라고 마을버스 타고 30분 가야 되는 분들이 이 김포의 대부분이에요. 여기는 여기 구례역이 있으니까 가깝지만 그렇지 않은 새로 갑자기 생긴 신도시 아파트들은 거의 대부분 여기 없어요. 그러면 30분 40분씩 마을버스 타고 여기 구례역이나 뭐 풍묘 그런데 역으로 와가지고 옮겨 타고 가야 되니까 그것만 아니면 지선으로 해서 커버만 돼도 매일 출퇴근 시간 한 20-30분이 주는 겁니다. 그러면 하루에 20분씩 40분씩만 줄이면 아니 최저임금이 시간당 10,000원인데 하루에 40분을 여러분께 돌려드리는 게 낫지 1년에 20만 원 줄 듯 말 듯 하다가 선거 때쯤 돼가지고 표를 살라고 20만 원 30만 원 주는 게 나아요? 아니요. 그 20만 원씩 그렇게 돌리는 돈이 생각보다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거보다 지하철역을 4개를 만드는 게 김포 시민들의 복지나 김포 시민들 여러분의 행복을 증진시키는데 저는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10만 원, 20만 원 받는 게 더 중요합니까? 교통 문제 해결하는 도지사가 진짜 도지사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강용석. 여러분 언제부턴가 자유민주주의나 시장경제를 신봉한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그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나은 시스템이다. 이런 말을 이렇게 큰 소리로 낼 수가 없는 분위기가 됐어요. 사회가 전반적으로 좌파가 장악하고 좌경화되면서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이게 그냥 입에서 꺼내면 안 되는 말이 돼버렸어. 그러나 저는 자유우파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고 시장이 정부보다 훨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라는 걸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어르신들도 지금 앞에서 보고 계신데, 자, 정부가 아니면 뭐 경기도가 1년 한 달에 25만 원, 30만 원을 노령 기초연금이다 그렇게 해서 주는 게 더 나으세요? 아니면 일자리 뭐 기업도 많이 유치하고 해가지고 일자리나 경제가 확 좋아져서 연세가 70, 80이 되셔도 하루에 한 4-5시간 일해가지고 한 100만 원이나 150만 원 정도 벌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많이 있어서 하고 싶으면 언제든 그런 일자리에 취업해서 버는 게 더 나으신가요? 어떤 게 더 나으실까요? 일자리가 좋으시죠? 네. 제가 이 질문을 가는 데마다 하는데 25만 원 받는 게 나아요 하는 분 전 한 명도 못 봤어요. 또 뭐냐? 자녀들이 잘 성공해서 자녀들한테 큰아들 30, 작은아들 30, 큰딸 30 해가지고 매달 90만 원 받는 게 나으세요? 아까처럼 일자리에서 150만 원이나 100만 원 버는 게 나으세요? 일자리요. 네. 이게 당연한 겁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경기도민이라면 이렇게 스스로 일자리를 얻어서 거기서 버는 게 낫다고 다 생각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게 낫지. 정부가 주는 돈 30이든 50이든 그걸 기대하고 매달 뭐 15만 원을 더 달라 5만 원을 더 달라 그렇게 악을 쓰고 경기도한테 돈 내놓으라고 하신 분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경기도지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몇만 원 더 주겠다, 뭘 더 챙기겠다 이게 아니고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만들고 경제를 확실하게 살려서 경제가 확실하게 돌아가게 하겠다. 이게 경기도지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아니겠냐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김포가 지금 이재명은 김포 가면 2억 3억짜리 아파트 널렸다 그러는데 김포가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게 뭐냐? 김포 거의 전역을 빨리 지선을 만들어서 전부 역세권에 편입시키면 3억짜리 아파트 있을 수가 없어요. 역세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아파트 가격이 거의 2배 차이가 납니다.
제가 빨리 지선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서 김포에 그런 얘기를 다시는 못하게 만들어 드리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제가 여기서 50만 원 드리겠다고 하는 게 낫습니까? 역세권! 여러분들 김포 시민께 50만 원씩 매년 주는 거 4년간을 아끼면 4년 안에 지선으로 역을 4개 해가지고 방화역에다 갖다 꽂을 공사를 완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강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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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50만 원을 만일 받으면 뭐 하시겠어요? 50만 원을 받아서 살림이 나져요? 그냥 50만 원 받으면 소고기 한번 사 먹고 말겠지. 어? 돌아가면서 소주 한 번씩 먹고 마는 거예요. 그냥 닦아 쓰고 끝나는 거예요. 그 50만 원을 저축해서 아끼고 해서 이자 받아서 부자 될 사람 있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의 아파트가 역세권에 편입돼서 값이 오르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부의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냥 자산이 늘어나면, 자산이 증식되면 실제 매달 버는 돈이 늘지 않더라도 여러분 한 300만 원, 400만 원 벌면 한 반 정도는 그냥 저축하잖아요. 150만 원, 200만 원 저축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쓰게 되는데 내가 재산이 갑자기 3억 원이 있던 게 6억 원이 돼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서 재산이 6억 원이다 라고 하면 월급 받던 게 똑같더라도 저축량이 좀 줄어서 한 50만 원 더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부의 효과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아니 외식 그동안 한 번도 안 하던 걸 그래 한 달에 한 2번 정도는 나가서 먹자. 치킨도 안 시켜 먹던 거 한 번 주문해서 먹자. 그렇게 해서 경제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상권이 바로 살아나요. 50만 인구가 한 달에 30만 원씩만 더 쓰면 경기 이 김포에 있는 상가들이 다 꽉꽉 찰 겁니다. 지금 뭐 20, 30%가 비어있다, 뭐 1층인데 다 차요, 다 차. 그렇게 되는 겁니다. 경제라는 게 그런 거고, 경제라는 거는 결국 경제하려는 의지, 잘 살고자 하는 의지와 기업들이 제대로 활동해서 돈을 많이 벌게 하고, 그게 돌릴 수 있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 지도자가 제대로 그 방향으로 이끌고, 그걸 우리 70년, 대한민국의 70년 역사가 입증해 왔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지도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라를 이끄느냐, 경기도를 이끄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재명이 지난 4년 동안 사실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심장이고 엔진이었어요. 항상 그래왔습니다. 경기도가 발전해서 대한민국을 끌고 왔다. 여태까지 그렇게 2000년에만 하더라도 경기도 인구가 1000만이었는데 지금 1400만 원이에요. 1400만이에요. 22년 만에 400만이 늘었습니다. 다른 어떤 지자체도 다 인구가 줄었어요. 심지어 서울도 50만이 줄었어요. 그런데 경기도만 이렇게 는 거예요. 왜냐? 경기도에 일자리가 많아지고 돈이 모이고 그 모든 그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일자리나 뭐 직장이나 뭐든 그 다 구할 수 있고 살기 좋고 그러니까 경기도가 인구가 계속 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항상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보다 훨씬 높은 성장률을 쭉 유지해 왔는데 지난 4년 이재명이 도지사했던 지난 4년 동안 5% 6%대를 기록했던 경기도 지금 경제 성장률이 0%대로 떨어졌어요. 4년 만에. 이게 뭐냐? 제대로 사업을 하고 기업들이 유치되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그 기반을 마련하고 이렇게 써야 될 돈을 그냥 자기 측근들 뭐 이상한 기관 만들어서 측근들 한 3, 400명 거기다가 취업시키고 그리고 무슨 표를 사기 위해서 20만 말도 안 되는 거 이상한 소득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청년들한테 20만 원, 30만 원씩 나눠주고 이런 짓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사업을 해가지고 경기도를 일으켜야 할 거라는 게 아니라 자기 대선 준비에만 몰두돼 가지고 4년을 보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 경제가 지금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재명 도둑놈! 그렇죠. 근데 지금 이재명은 이제 저기로 인천으로 갔으니까 이재명의 문제가 아니라 그럼 새로 도지사가 될 사람이 이런 반성하에 경기도 경제를 어떻게 일으킬 건지 경기도를 위해서 무엇을 할 건지 이런 후보를 뽑으셔야 그래야 경기도가 다시 대한민국의 심장이고 엔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김동연 후보는 보면 이재명 정책을 전부 계승하겠대. 네? 청년 기본소득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계승하겠대. 본인의 생각이 없어요. 이재명이 6개월 전만 하더라도 이재명이 아니라 김동연이 6개월 전만 하더라도
이재명의 기본소득은 완전히 잘못된 거다. 자기랑 토론을 해도 자신 있다. 그랬던 양반이 도지사 후보 시켜준다고 하니까 100% 바뀌어가지고 180% 바뀌어가지고 지금 그 기본소득이니 뭐니 다 계승하겠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다 계승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사업 예산 이런 지선을 만들어서 뭐 여기를 만들고 이런 거 할 수가 없어. 돈을 다 뿌려야 되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돈을 다 뿌리면 그건 그냥 흩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뭔가 사업을 하면 거기서 발생하는 승수효과라고 하는데 그게 돈이 돌고 도는 과정에서 계속 돈이 경제를 일으켜서 그렇게 해서 살림살이가 나아지는 겁니다. 맞습니다. 돈이 왜 돈이에요? 돌고 돌아서 돈인데 돈을 그냥 바로 줘버리면 한 번 쓰고 끝나요. 돌질 않아. 그걸로 뭔가 사업을 하면 거기서 또 일자리도 생기고 거기서 또 다시 뭐 만들고 하는 과정에서 계속 계속 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경제의 원칙이에요. 그런 기본을 무시하고 돈을 그냥 뿌리는 거, 이 가장 바보 같은 짓이에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김동완 후보는 그렇고 김은혜 후보는 그걸 못 쫓아해서 난리야. 에? 아니 우파 정당이면 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줄 알았더니 아니야. 어? 갑자기 새벽에 5.18에 가서 부모님 묘소에도 그렇게 눈물을 안 흘릴 것 같은데 알지도 못하는 42년 전에 돌아가신 분 묘비를 붙들고 눈물을 펑펑 흘려.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난 그렇게 울지 안 울지 모르겠어요. 나는 우리 할아버지 묘소를 보고도 눈물이 날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면 전 할아버지 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셔서 자기 조상묘에도 그렇게 울지 않을 것 같아. 그거 왜 우는 겁니까 그거? 에? 왜 우는 거예요? 연기. 에? 쇼예요 뭐예요? 뭔지 모르겠어. 저는 여러분께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런 쇼 안 합니다. 에? 표를 위해서 그런 생쇼 안 해요. 왜냐? 일을 잘해서 성과를 내서 정치인이나 리더가 일을 잘하고 성과를 내가지고 경제를 살리고 여러분들 주머니를 두둑하게 만들고 진짜 4년 임기 동안에 내가 정말 잘 살게 됐구나 이런 걸 느끼게 해서 다시 표로 심판을 받아야 그게 제대로 된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강용석. 지난 5년간 그렇게 쇼하는 사람들 우리가 지긋지긋하게 봤어요. 예? 일생이 쇼인 사람이 5년 동안 잡고 있으면서 대한민국 경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졌어요. 무너졌어. 예? 지난 5년간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금 시간 낭비할 새가 없어요. 예? 사실 정말 제대로 된 리더가 나타나서 우리 온 국민을 정말 잘 살아보자라고 해가지고 끌고 나가서 빨리 5만 달러, 6만 달러 시대로 끌고 가서 그렇게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기에도 바쁜 시간에 쇼하고 있고 돈 뿌린다고 얘기하고 따뜻하고 말은 그럴듯해요. 말은. 예? 말은 뭐 배려하자, 약자를 배려하자, 억강부약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결국은 뭐냐면 결국은 홍길동 로비누시예요. 잘 사는 사람들 돈 뺏어가지고 나눠주고 끝내자 이거예요. 한 번은 됩니다. 한 번은 돼요. 근데 잘 사는 사람들이 미쳤습니까? 그 돈을 다 그냥 뺏기고 있게? 어떻게 하겠어요? 다 도망갑니다. 맞습니다. 예? 한국 안에서만 이렇게 묶어놓을 수 있으면 그 돈 뺏어서 나눠주면 끝나겠지만 한국에 있질 않아. 한두 번 뺏기다 보면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도망가. 돈 다 빼돌리고. 베네수엘라가 그런 거예요. 베네수엘라에 또 잘 사는 사람이 한 800만 인구 중에 한 200만 있었어요. 이 200만은 다 도망갔습니다. 스페인 마드리드로 도망가고 옆에 있는 남미 국가로 다 도망갔어. 그 못 사는 600만만 남았어. 그러니까 이제는 뭐 세금도 못 걷어 뭐 아무것도 못해. 기름도 제대로 팔아먹지도 못해.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서부터 슬퍼지니까 더 얘기 안 할게요. 그러면 제일 슬퍼지는 건 뭐냐면 그렇게 되면 여성들이 굉장히 불행해집니다. 필리핀이 한때는 우리나라 와서 건물 지어주고 그랬었어요. 60년대는. 근데 지금 필리핀이 뭐예요? 아시아의 가정도우미 국가입니다. 그냥 아시아의 뭐라고 해야 돼? 아시아의 식모? 예? 다른 우리나라에도 그렇지만 뭐 싱가포르, 홍콩 뭐 이런 데로 다 여자분들이 다 식모살이 나가요.
그게 잘 사는 사람들을 찍어 누르면 되겠다는 생각은 그건 진짜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너무 심각하게 슬퍼지려고 그러는 건데 강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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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 나라 안에서만 경쟁하면 그런 생각이 다 가능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게 된 거는 세계 제일이라는 평가를 받는 물건을 만들어서 세계 각국에 팔아서 그 돈으로 잘 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잘 사는 나라하고 못 사는 나라의 차이가 뭔 줄 알아요? 그냥 아주 간단한 겁니다. 잘 사는 나라와 못 사는 나라의 차이가 뭐냐면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은 한 시간을 일해도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어요. 왜냐? 비싼 물건을 다른 사람이 경쟁할 수 없는 정도로 잘 만들어서 세계에 팔아서 그래요. 그런데 못 사는 나라는 뭐냐? 못 사는 나라 사람들이라고 열심히 일 안 할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다. 새벽에 더 일찍 일어나서 더 밤까지 하루 18시간씩 일해요. 일을 안 하기 때문에 못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단순 노동을 해가지고 시간당 임금이 정말 10,000원도 채 안 되죠. 2,000원, 1,000원, 2,000원 그렇죠. 시간당 임금이 1,000원, 2,000원 그래. 하루에 10,000원 받는 나라가 몇 나라 안 돼요. 예? 하루에 10달러 받는 나라가 몇 나라 안 됩니다.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똑같이 일해도 많은 돈을 벌면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거고 똑같은 일해도 조금밖에 못 벌면 못 사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같은 나라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시간을 일해도 많은 돈을 받고 많이 벌면 부자가 되는 거고 같은 시간을 일해도 정말 시간당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면 가난해지는 겁니다. 일을 열심히 하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똑같은 시간을 일해도 많이 벌 수 있도록 국민들을 교육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진작에 이런 걸 깨우쳐서 60년대 70년대 내내 경제 성장을 하면서도 국민들을 교육시켜서 진작에 문자 해독률이 100%에 올랐고 이건 전 세계 몇 나라 안 돼요. 100% 가깝게 되는 나라 몇 나라. 문자 해독률뿐만 아니라 대학교 진학률이 70%인데 이거는 전 세계에서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다음 나라가 일본 정도 되는데 거기도 60%가 안 돼요. 그러니까 대학 교육을 70%가 받는 나라가 세계적으로 없는 거예요.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국민들을 교육시키고 국민들에게 경제하겠다. 그렇게 교육만이 우리를 잘 살게 할 수 있다. 이런 의식을 심게 해주고 이렇게 지도자가 이런 식으로 리더십을 발휘해야 나라가 발전하고 선진국이 되는 겁니다. 1945년 이후에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150개 국가가 새로 생겼어요. 그 중에 선진국가 된 나라 딱 한 나라 대한민국 뿐입니다. 그게 왜 됐냐? 교육하고 경제하려는 의지하고 이걸 가진 지도자들이 계속 나타나서 그 지도자들의 뜻에 따라서 온 국민이 합심해서 경제를 발전시켜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쇼하는 정치인들,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주겠다, 손을 붙들어주겠다, 함께 울어주겠다, 배려하겠다.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냐? 그런 사람들이 좌파적인 정책을 써서 좌파가 집권하게 되면 전 세계 모두가 그래요. 다 경제가 어려워집니다. 유럽에서도 좌파가 쫙 한번 바람이 불고 나면 그렇게 한 5년 10년 지나고 나면 유럽 경제가 확 어려워져요. 그럼 다시 우파 정당이 또 집권합니다. 그럼 또 경제가 나아져요. 그게 왜 그러냐? 생각이 사람을 바꾸는 겁니다. 생각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나라 국민들이 생각이 바뀌고 그럼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살겠다고 생각해도 난 정말 부자가 돼야지 생각해도 열에 한두 명 부자가 될까 말까예요. 그렇지만 나는 잘 살 필요 없어. 난 잘 살고 싶은 생각 없어.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 살고 우리가 다 같이 잘 살자 이런 대한민국을 원하세요? 아니면 난 안 잘 살아도 좋아. 마음 편하고 행복하게 살래. 근데 돈 없이 행복한 사람 있어요? 네? 결혼할 때 잠깐 한두 달 우리 돈 없이도 행복하게 살자 그러지만 석 달만 지나면 마음 변할걸요? 네? 솔직하게 결국 행복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한 가지만 뽑자면 돈이에요. 네?
제가 뭐 돈도 골라서 돈벌레다 뭐 누구는 저보고 그런 사람 돈만 밝힌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유황산 유황심이고 무황산 무황심이라고, 그러니까 그 가진 게 있으면 항상 마음이 같을 수 있지만 가진 게 없으면 마음을 유지하기가 힘든 겁니다. 예? 그건 공자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공자님 말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지도자부터 시작해서 국민 모두가 잘 살자. 어? 그리고 교통 문제가 어렵다? 그럼 빨리 교통 문제를 해결하자. 그게 잘 사는 거거든요. 하루에 4시간씩 출퇴근 시간 걸려가지고 어떻게 잘 살 수가 있어요? 어떻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것 때문에 피곤해서 아무것도 못해. 그럼 그걸 1시간이라도 줄여주자. 빨리. 그렇게 해서 김포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행복을 안겨주겠다. 이런 도지사가 필요하지. 말로만 그럴듯하게 눈물을 같이 흘려드리겠다 그러고, 뭐 같이 우산을 씌워드리겠다 그러고, 우산을 사주면 되지 왜 씌워줘? 맞습니다. 강용석. 그래서 여러분, 제 공약은 14개 딱 공보에 있는데, 무슨 노인을 위해서 뭘 하겠다, 청소년을 위해서 뭘 하겠다, 여성을 위해서 뭘 하겠다, 뭐 아동을 위해서 뭘 하겠다, 이런 식의 구분은 없습니다. 네? 그런 구분은 없어요. 그거는 사실 양 후보가 다 그런 식으로 공약하고 있는데, 그 공약들은 이미 대부분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계획하고 있거나 하고 있는 것들을 그냥 써놓은 겁니다. 구색 맞추기로. 근데 저는 그런 짓 안 해요. 저는 제 공약은 뭐냐, 4년 동안 확실하게 할 수 있고 4년 후에 결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성과로 입증 가능한 이런 것들만 공약했습니다. 그리고 그 4년 후에 그 공약이 여러분들의 생활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제가 다 설명드릴 수 있고, 다 이렇게 예산 짜서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제 공약은 전부 프로젝트성 공약이에요. 딱 해서 완성시켜서 여러분께 평가받을 수 있는, 그게 솔직하고 정직한 정치인이지, 자기가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걸 공약이라고 써놓는 건, 저는 이건 정치인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인간으로서의 소양도 안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김동연 후보나 김은혜 후보가 내놓은 그 공약 공보를 가지고 취직을 해보라 그러세요. 회사에 그걸 들이밀고 취직을 해보라 그래. 100% 잘립니다. 그런 공약 그런 꿈과, 아니 제가 그 말에서 하이퍼루프 얘기했더니 그게 가능하냐 그랬더니 꿈은 이루어집니다 그랬더라고요. 회사 가가지고 당신 지금 이거 하겠다 그랬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그랬더니 꿈은 이루어집니다. 당장 잘려. 여러분들 지금 나와 있는 두 후보는요, 그냥 웬만한 회사에 취업하기도 어려운 정도 수준의 공약을 내놓고, 그리고 여러분들께 표를 달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김포에 더 해당되는 거, 지선 말고 또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김포가 문제가 뭐냐면, 이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잘 실감을 못 하실 텐데, 김포 전체의 70%가 군사보호구역입니다. 네? 김포는 사실 강이 핵심이에요. 한강이 핵심인데 한강변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다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가지고, 특히 저쪽 월고 쪽 김포의 거의 반이 그냥 통으로 다 군사보호구역이에요. 뭐 아무것도 못해요 제대로. 근데 이게 사실은 지금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재래식 전력으로 북한이 우리를 쳐들어온다, 이건 불가능해진 지가 오래됐고, 무슨 한강을 헤엄쳐가지고 넘어와서 간첩이 해요? 인터넷에 다 나와 있는데 헤엄쳐서 들어온 간첩이 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간첩 개념으로도 말이 안 되고 전쟁 개념으로도 말이 안 되는데, 그냥 6.25 생각하고 묶어놓은 군사보호구역 때문에 김포나 파주나 연천이나 이런 데가 도대체 경제 발전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강이 경기도에 훨씬 더 넓게 있고, 사실은 강은 하류 쪽으로 갈수록 볼만해집니다. 하류 쪽으로 갈수록 볼만해져서 이 한강이 서울에 있는 한강보다 이쪽 하류 쪽에 있는 한강이, 그리고 임진강과 만나는 그 한강이 훨씬 보기도 좋고 이 즐기기도 좋은 거예요.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곳이,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그 지역이 대한민국 최고의 철새 도래지입니다. 그런데도 그걸 볼 수가 없어. 보신 분도 없어. 심지어는 예전에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철조망으로 다 쳐놨었어요.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 이제는. 그래서 그런 군사보호구역을
대폭 해제해서 그 김포에서 뭐 야영장, 캠핑장 이런 걸로 해서 아니면 뭐 리조트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어떤 수변 관광으로 개발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파트까지는 아니더라도 단독주택이나 아니면 타운하우스 정도의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정도로 하면 굉장히 개발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거기가 단독주택지로 개발이 되면, 월곶이 단독주택지로 개발되면 김포 신도시는 굉장히 움직일 거예요. 네? 이게 되면 당연히 그렇습니다. 당연히. 강용석! 강용석! 여러분, 김포에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너무 출퇴근 시간 많이 걸리고 힘들어가지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빨리 돈 벌어서 서울로 가야지 안 되겠다. 네?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강용석이 지선 4개 역 만들어서 출퇴근 시간 확실하게 줄여드리고요. 그리고 군살보호구역 대폭 해제해서 그쪽에 뭐가 많이 생기고 거기 그렇게 해놓으면 주말마다 그렇지 않아도 차 막히겠지만 엄청나게 이 서울과 경기도에서 관광하겠다는 인구가 갈 겁니다. 그러면 그쪽 경제도 발전하지만 김포 신도시가 완전히 바뀔 겁니다, 여러분. 김포에 사는 것을 확실하게 자랑스럽게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런 계획을 가지고 김포에서 뭘 하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표를 찍어줘야 됩니까?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당만 믿고 나와서, 그분들 생각은 뻔해요. 공약이나 정책은 하나도 안 중요해. 에? 사람들 이런 거 보지도 않아. 심지어 본인도 몰라, 물어봐도. 자기 공약인데 자기 공약을 몰라요. 여태까지 그래도 다 당선됐어. 국민들을 개돼지로 알았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깨어나셔서 이 사람 공약이나 정책을 보니까 이거 실현 가능성도 없고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올려놓은 거고,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한번 보십시오. 강용석의 공약과 정책과 김은혜, 김동연의 공약 정책을 비교해보고 누가 더 경기도민을 잘 살게 해줄 건지를 비교해 보시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강용석! 그리고 이제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김은혜 후보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당선돼도 당선 무효예요. 그러니까 김은혜 후보에게 던지는 표는 사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우리 우파 지지층, 우리 우파를 지지하는, 사실 저를 보면 제가 그냥 이준석이랑 싸워서 국민의힘에 입당이 안 된 거지, 제가 그냥 국민의힘에 들어가면 아마 내일부터 줄을걸요? 네? 맞습니다! 물론 제가 제명됐던 당은 한나라당이었어요. 12년 전에 한나라당이었지만, 제가 지금 들어가도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친하게 잘 알고 다 아는 분들이고, 제가 들어가면 바로 주류입니다. 바로 주류예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강용석을 찍으면 뭐 어떻게 되고 뭐가 분열이 되고 뭐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김은혜를 찍는 게 분열입니다. 강용석을 찍는 게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표고, 강용석에게 찍는 게 단일화입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이제 강용석에게 여러분의 한 표를 찍어 주십시오, 여러분. 강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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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용석이 경기도를 확실하게 바꿔 놓겠습니다, 여러분. 강용석이 김포를 확실하게 역세권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여러분. 강용석! 강용석! 강용석이 한강을 확실하게 열어서 김포의 시민들에게 한강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강용석!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요, 김포 시민 여러분들은 김포에 아파트가 있잖아요. 그러면 김포의 아파트는 놔두고 월곶으로 빨리 가시는 거예요. 네? 거기서 논밭이든 임야든 간에 한 100평이든 200평이든 사세요. 그게 최고의 투자가 되는 겁니다. 네? 제가 원래 부동산 강의를 늘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김포는 군사보호구역만 풀리고 그런 어떤 기본적인 규제만 풀리면
아주 천혜의 그런 그 수변 관광의 천혜의 요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이러면 좀 너무 심한 땅 투자하라는 거예요. 땅 투기를 부추기는. 예. 근데 그게 여러분 그런 거예요. 투기와 투자는 원래 경제학적으로 구분이 없어요. 예? 내가 하면 투기고, 내가 하면 투자고 남이 하면 투기인 이유가 뭐냐? 원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투기를 경제에서 꼭 필요한 거라 그래요. 왜냐면 너무 가격이 낮아졌을 때 그걸 사줘가지고 가격이 더 무너지지 않게 받쳐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경제를 좀 아는 사람들은 만일에 경제가 너무 어려워지면 투기를 좀 일으켜. 그렇게 해서 경제를 살리는 겁니다. 그게 여태까지 대한민국 경제를 받쳐온 제대로 된 사람들이 해온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아무것도 모르는 민주당 정권에서는 투기 세력은 나쁜 놈들. 예? 그러니까 집값을 못 잡는 거야. 투기 세력이 어디 있고 투자가 어디 있어요? 구분이 안 돼. 근데 어디 투기 세력이 있다고 막 만들어가지고 집을 10채 20채 사가지고 막 집값을 끌어올리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니까 집값을 못 잡는 거야. 강용석에게 맡겨주십시오 여러분. 강용석 경기도 집값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면 천천히 오르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집값이 갑자기 떨어진다? 경제가 무너집니다. 예? 그 담보로 대출해 놓은 분들 바로 돈 갚으라고 연락 올 텐데 어떻게 할 거야? 집값이 만약에 30% 떨어진다? 지금 대출금 다 갚아야 돼요. 그럼 경제 그냥 바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값도 그렇게 맞춰서 적절히 올려야 돼. 너무 똑같으면 이 투자로서의 가치가 없어지잖아요. 어? 그것도 문제야. 중산층의 재산의 80%가 부동산인데 부동산이 적절히 올라줘야지 중산층이 경제가 좀 살아난다는 느낌이 들고 이렇게 되는 건데 집값이 그대로거나 이를테면 2010년부터 한 13년까지는 집값이 떨어지니까 그때는 하우스 푸어라고 그랬어요. 하우스 푸어. 예? 그것도 안 좋아. 그러니까 적절히 이런 걸 유지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경제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실물 경제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경제학도 좀 알아야 되는데 이 무식한 586들 데모만 하다가 대학교 때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때도 공부를 안 하고 그때도 공부를 안 했던 사람들이 그 이후에 공부하겠어요? 하나도 공부를 안 하는 송영길 같은 사람이 지금 서울시장 후보로 나와서 어제 구룡마을에서 10조를 벌어가지고 서울시민 1000만 명에게 100만 원씩 나눠준대. 이런 말을 믿는 분들이 있으세요 여기? 그런 거짓말을 공약으로 하고 김포공항을 옮긴대요. 김포공항을 어디로 옮겨? 김포공항을 옮기고 김포공항 땅에다가 20만 호를 짓겠대. 20만 호도 말도 안 되고 김포공항을 옮기는 것도 말도 안 되는데 그런 말들 그냥 막 날려도 국민들이 표를 찍어준다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들은 그러는 건데 이제 우리 국민들 경기도민들이 확실하게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정치인들이 거짓말하면 표를 찍어주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잘할 것 같은 사람한테 해도 될까 말까 한 게 일인데 여러분이 볼 때도 제가 뭘 하겠어? 그런 사람이 맡으면 경기도정 말아먹는 건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여러분이 강용석을 찍어주시면 강용석이 됩니다 여러분. 강용석 제가 오늘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강용석을 찍으면 강용석이 됩니다. 요게 거짓말 아닐까 하면서 생각이 들었는데 김은혜 후보 재산 허위 그거 나오고 나서 자신감이 확 생겼어요. 김은혜에게 찍는 표가 사표입니다 여러분. 강용석을 찍어야 강용석이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김은혜를 찍으면 김동연이 돼요. 강용석을 찍어야 강용석이 됩니다 여러분. 강용석 여러분만 찍지 마시고 여러분들 지금 집에 가서 가족들도 설득하고 친구도 설득하고 지인들도 설득해서 내일 모레 강용석을 반드시 찍어 주십시오 여러분. 강용석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용석